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주차 공중보건학 총론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썼던 과목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정의 기억을 하시죠? 건강이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WH에서 말하는 것 뭡니까? 그렇죠. 네,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구상에서 발표한 보건의 날 기념으로 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했었지만은 오늘 이제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윈슬로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윈슬로. 공중보건학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두 번째 수명을 연장시키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끔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공중보건학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건강의 정의하고 살짝 섞어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보건은 인간의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중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 보건이긴 보건인데 여러 명, 공중,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틀린다는 뜻이 포함되고 있죠. 치료를 절대 목적으로 보건학을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치료라고 하지만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할 때 빼고는 치료라는 단어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오래 살 바에는 빨리 죽을래. 그러니까 불건강하게 살게 되면은 빨리 이제 운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된 거죠. 질 보정 연수라고 하는 거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명을 연장.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20살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그 평균 여명, 남을 연자 썼고 평균 여명은 보통 80세를 봅니다. 100세를 지금 가기 때문에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고요. 남성들은 80세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작게는 6살, 많게는 1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의 평균 수명을 앞서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건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아직은 그 배제시킨 상태에서 연장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죠. 이거는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투입대 산출비를 생각을 함으로써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여러분 알런지 모르겠어요. 디즈렐리라고. 이분이 영국의 수상인데 이제 수상이에요, 수상. 정치가죠. 처칠 말고 디즈렐리라고 하는 수상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로 뭐냐면 정치가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이제 대부분 뭐 이런 건강에 관련돼 갖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개개인에 대해서 투입해 갖고 깊게 들어가는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가들이 이걸 하는 거죠. 이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면 이건 중앙정부에 속하고요. 이건 이제 지방정부에 속하는 부분인데, 국가라고 하는 중앙정부는 그때 중간에 구청처로 끝나는 거 있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이건 중앙정부에 속하는 거고, 지방정부는 우리 17개 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있죠? 경상북도 이런 거, 지방자치.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런 정치가들은 국민의, 그러니까 그 도민, 시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깊게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라고 하는 거죠. 임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에 비교 대조할 수 있어요. 의학 중에서도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의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때
진료라고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진료. 진료는 뭐냐면 진단과 치료를 얘기하거든요. 치료, 진단. 근데 요즘은 의료라는 게 예전엔 진단과 치료에서 진료라고 하는데 조금 가까운 의미로 썼었는데 지금은 예방과 재활까지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라고 하는 범위로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의료인들도 예방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확장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이제 나누게 되면은 여기 좀 지울게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되게 되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뭐 손 씻기, 그 다음에 사람 많은데 가급적이면 집합하지 않기, 그 다음에 자주 씻기, 옷 갈아입기 이런 거 있죠.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공중보건하고 유사해요.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 그 다음에 자기관리하기 그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적으로 같은데 여기선 참 다릅니다. 대상을 누구냐? 대상. 요거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 정도로 봅니다. 개인이나 가족 정도. 근데 공중보건은 지역사회로 봅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한다고 하죠. 마을 주민, 크게 나가서는 학교, 집단, 더 나가서는 시민들, 더 크게는 이제 도민들,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공중보건은 이제 집단을 보기 때문에 대상을 개인, 가족을 포함해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까지 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이건 질병 예방, 그 다음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요인 자체를 제거시켜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조금 예문을 든다면 예방의학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소극적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일부인데 예방 접종을 맞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 요인 제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를 아예 그냥 개관시켜서 바꾼다는 얘기죠. 뭐 예전에는 그 배출물 처리하는 곳이 이제 폐기물 처리라든지 소각장이 조금 낙후됐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분리수거하는 거 있죠. 그 하나하나가 이제 그 질병 예방을 더 확장시켜 갖고 요인 제거하는 것도 들어가요. 상수도, 하수도. 요즘 그분들 수돗물 같은 거 잘 안 드시죠? 정수기도 나오고 예전에 수돗물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금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수돗물 쉽게 요즘 먹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그 구입을 해서 먹죠, 물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세상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는 거 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운동 포함됩니다. 이제 집단으로 뭐 마라톤을 개최를 한다든지 지역 단체에서 국가에서 건강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봉사활동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제거를 하는 것은 뭐 요즘 여러분들도 나오나요? 저희 소독 시설 같은 경우 막 뿌리면 학생들 그 소독차 지나가게 되면 막 뛰어다니는 기억 나시죠? 그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드는 요인 제거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책임.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유사합니다. 개인 가족. 근데 여기는 공공 조직으로 들어가요. 공공 조직. 정부죠, 정부. 지방 정부,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진단 방법이 있어요. 요것은 임상적. 검사를 얘기하겠죠, 검사. 치료 검사. 치료를 위한 검사하는 거죠. 이거는 통계 자료를 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들 중에 이 중에서 감기 환자는 현재 단면 연구를 했을 때 몇만 명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몇만 명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암질환은 노인 인구 중에서 몇 프로, 그 다음에 성인에서 몇 프로, 소아에서 몇 프로 하더라. 해갖고 통계 자료로 이제 진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집단율이고, 이거는 경험률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이건 진료, 투약 등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보건 관리로 들어가요. 진료 투약. 그러니까 치료에 중점을 두지만은 보건 관리. 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더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중보건 이제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강조를 해요. 고중력 확발이라고.
고, 중, 여, 확, 발. 이게 앞자 딴 겁니다.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서양에서 정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조금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좀 맞춰서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로 본다면은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이것은 500년부터 1500년까지, 1500년부터 1850년까지, 아이고 다 1850년부터 1900년까지, 1900년부터 현재까지 들어간다면은 고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장기설이라고 있어요. 장기설. 장기설이 뭐냐면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물론 과학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과학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러지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긴 했었어요. 사액체설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세기 때는 공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검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검역법이 시행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프랑스 마르세유 이후에서 검역법을 시행했는데 이유는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이제 사망할 정도로 흑사병이 많이 창궐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선페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의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여명기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어요. 영국에서.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와갖고 이제 집단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시했다고 이제 명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여명기 때 했었고요. 확립기는 뭐냐면 이제 그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세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유럽의 강대국 영프도 같은 나라들이 많은 이제 의학자들이 발견해서 현미경도 사실 여명기 때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세포학설로 명명되고 이제 국가 전 지구상에 학문적으로 인정된 것은 확립기입니다. 발전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배제할 건 배제하면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요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정치제도에 개입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까지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2주차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역사도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건 철학을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2주차 오늘 강의 좀 잘 들으셨고요. 네, 또 이제 과제물 잘 제출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